대통령이 주재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80분간 생중계가 됐습니다. 국회에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삭제 지시도 월북놀이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재호 상임고문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출구를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좀 크게 웃으셨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뭐 출구가 안 보이는데 뭐 네. 찾을 수가 있어야지. 네.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출구 사실 찾긴 찾아야지. 네, 두 분이 준비하시면서 워낙 다른 앞서 뭐 이은혜나 이런 판결들을 유심히 보셔가지고 예. 네, 다른 뉴스에도 관심이 많으시던데 그래도 두 분과는 오늘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국 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80분간 생중계된 비상경제회의 보셨습니까? 전 뭐 다는 못 봤습니다. 아, 예. 의원님은 저는 뭐 거의 다 안 봤어요. 네.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내용은 당황스럽네요. 내용은 안 뭐- 보셨습니다만, 네. 뭐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네네. 좋습니다. 뭐 대통령이 새로운 거 하겠다는데 그걸 뭐 억지로 그거 뭐하러 하냐까지는 안 하겠는데 네. 대통령이 먼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지난번 그 비속어 논란에 대한 국민적 여러 또 실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되고 또 야당과 협치를 국정을 운영하려면 169석을 갖고 있는 야당과의 그 대화, 협치까지도 안 해도 좋아요. 대화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거의 뭐 정치 평론가가 야당에 앞장서서 비판하던 그런 날쌘 거 하는 모습을 보면 정작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딴 짓을 한다. 뭐 그런 학생 있지 않습니까? 성적 나쁜 학생들이 늘 하는 하는 모습들. 네.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뭐 과학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점수가 좋을 리가 있나요?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른 과목 합니까? 부모님? 네. 아무튼 딴짓을 하니까. 네,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열린 대통령도 쇼를 연출하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할 만큼 이를테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만 좀 평가가 박했는데 고모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가 원체 어려우니까 네. 국민들에게 우리 그 관계 장관들이나 관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직접 보여주자 해서 뭐 생중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지금 저걸 생중계 한다고 그래서 뭐 경제가 살거나 국민들이 뭐 공감하는 게 아니고 저런 거는 회의다 하고 요점만 확실하게 네.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좋은 거지. 저렇게 하는 게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80분을 생중계를 한다는 게 저게 지금 이 급한 판에 저게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참모들도 밤샘 준비하고 아무튼 정부가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좀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했다고. 그거죠. 물론 또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가 가요. 예.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주재해서 80분 생중계 한다니까 예. 대통령이 그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저걸 저 많은 사람이 모여서 80분 동안 생중계를 한다 하는 거는 그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죠. 네. 그리고 하나 첨언을 하면 네. 저건 얘기가 그냥 무수하게 그냥 학교나 무슨 세미나실이나 세미나 할 때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저걸 국민들이 보는 공중파로 80분 본다. 요새는요 아이유 뭐 박은빈 이런 분들 나와도 80분 동안 안 봅니다. 근데 뭐 지금 막 결론 난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각각 얘기를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의 입장은 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어떤 사태가 났는데 그 뒤에 뭐 저렇게 중구난방식의 토론은 네. 실익도 없고 오히려 좀 자칫하다 보면 산만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뭐 하는 시도까지는 좋은데 정작 지금 해야 될 국민에 대한 사과, 야당과의 대화 이거를 더 방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대선 이후
그 지금에 이르기까지 야당과 진정한 한번 대화한 적 있습니까? 그 대통령의 의지나 의욕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저게 모든 방송에 다 생중계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방송 YTN 포함해서 네, 생중계를 했습니다. YTN도 네, 생중계하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예요, 이게. 근데 저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네. 저거야말로 보여주기식 전형이죠. 그렇죠. 딱 회의를 해갖고 밤새도록 준비해서 회의를 알차게 해서 오늘 회의에 이런 것을 했다는 요점만 확실하게 국민 결론만 내면 공감하게 되는 거죠. 발표해주면 되는 거지. 네. 저걸 뭐 연예인 쇼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전부 생중계한다. 글쎄 저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네, 일단 대통령은 좋은 신발을 민간이 잘 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이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귀가 솔깃할 만한 정책들이 언급되긴 했거든요. 그 내용들은 또 저희 취재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까 의원님께서 협치라는 말씀하셔서 이제 시정연설로 넘어갈 텐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협력 또 협조 이런 말만 해서 또 야당의 공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자, 시정연설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또 아까 사과 말씀하셨는데 좀 통틀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그 지난번 어쨌든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한 대통령으로서의 그 품격이나 국격이나 이런 거에 너무 좀 어지럽혔다라는 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본인이니까 네.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뭐 야당에 대해서 사과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께 사과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뭐 사과할 일 없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참 더 말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연설을 앞두고 바로 전날 야당의 당사를 검찰권이 들어와서 밀어붙이듯이 한다고 하면 야당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물론 검찰권을 집행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따라야죠. 그러나 그것도 정서적으로 수용하게끔 분위기도 만들고 네. 좋은 분위기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반발을 오히려 촉발시키려고 의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네. 사실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헌정사를 언급을 했거든요. 이번 시정연설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한 것을 놓고 보면 네. 야당이야 뭐 원내 투쟁이니까 뭐 불참을 결정할 수도 있고 뭐 그보다 더한 투쟁도 계류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국회를 좀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전체를 좀 풀어가려면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려면 국회의장께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실이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분위기를 풀려면 정치의 분위기를 풀려면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셔갖고 나는 사실 뭐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의장께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의장의 생각을 존중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치가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도 존중하게 되는 거고, 그것도 또 국회의장의 뜻을 빌어서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풀릴 텐데 네. 그걸 뭐 헌정사 유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걸 대통령이 길게 설명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뭐 여당에 그 잘 싸우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리지 대통령의 언어는 어떻게든지 국면을 풀어가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국면을 자꾸 이렇게 뭐 서로 대결하는 국면을 가지 말고 그러려면 좋잖아요. 의장이 이야기했으니까 의장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가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알겠습니다. 사과할 일 없다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네, 두 분께서 앞선 몇 가지 질문 속에서 최근 전국 혼란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선 생중계로 회의가 열렸고 국회에선 또 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전 정부 이를테면 안보 라인들의 공동 기자회견이었는데 어떤 발언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흘리기가 사실인 양 보도되고 이것이 또다시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 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위법 감사로 수사 중인 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여과 없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네, 노영민, 박지원, 서훈 세 사람이 그러니까 전면 의혹을 부인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 보복으로 재발등 찍지 말라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 세 분이 또 말하는 걸 들으면 네. 지금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 정말 진실 규명이 명명백백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검찰 쪽에서 일방적으로 흘리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월북으로 몰아간 어떤 또는 그를 반대되는 자료들을 삭제 지시했다. 마치 청와대 또 안보라인 뭐 이런 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건 뭐 전혀 없었고 그런 사실도 없었고 또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저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좀 그 시체적 진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다. 대신 검찰이 언론 플레이 통해서 장난하듯이 또는 여론몰이하듯이 그렇게 하는 행태는 여전히 구태 검찰의 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네. 라는 점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 여당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방탄 기자회견이다라고 이제 안금희 대변인이 얘기했거든요. 고모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걸 보면서 그 다 문재인 정권 5년도 안에 다 그 힘께나 쓰던 사람들인데 나는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정치 보복입니까? 정치 보복은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에 정치 보복을 많이 했는데 그게 몸에 배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갈 일은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대고 이런 것은 뭐 필요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저 정도 됐으면 좀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해서 증거와 증명을 확실히 하고 그걸 좀 저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네. 저걸 오래 끌면 자꾸 저런 회견이 자꾸 하게 되고 하면 국민들만 헷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니까 검찰이 자꾸 이걸 뭐 길게 끌지 말고 빨리빨리 증거 확보하고 빨리빨리 해갖고 분명하게 이건 이거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 빨리 접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거는 저 답은 검찰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사실을 밝히는 것. 이것이 답이지. 자꾸 정치적으로 뭐 정치 보복을 하지 마라 그러고 뭐 또 방탄 기자회견 하지 마라 왜 당신들이 뭐 그런 이렇게 절 여야가 싸울 게 아니잖아요. 네. 저거 갖고 무슨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월북몰이 했냐 안 했냐 하는 게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확실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답입니다. 근데 저 세 분이 오늘 기자회견한 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일방적으로 그 검찰 쪽 또는 정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흘리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저 안보 라인에 있던 분들이
말하자면 월북건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왜곡하고 네. 오염시켰다. 이렇게 흘려갖고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나? 이렇게 갸우뚱할 정도의 사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자체가 지시가 없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지시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명하게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저런 분들이 항변은 나름 균형을 잡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자회견 필요해요. 왜냐 저 당사자들이니까. 항변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이고 일단 자기네들이 피해자 취급을 받으니까 네. 본인들은 뭐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저걸 그러니까 여당이 저걸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나간 거고 저분들이 자기들이 무슨 정치 보복 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신속한 결론을 내라 이 말이죠. 네, 지금 고모님이 검찰이 신속한 결론, 답을 내야 된다고 하셨고 이 앞에 세 인물은 그 답을 풀어가는 과정,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인데 여러 갈래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께 내부 분위기 여쭤볼 텐데 먼저 관련 발언들을 듣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은 단군 이래 규모 면에서 최대이고 그 내용 면에서도 최악인 권력형 부정부패 스캔들입니다. 대장동 사업,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하고 감독한 사업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입니까? 대장동의 돈은 검은 돈입니다. 그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은 예.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걸 갖다 아주 오래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어디 가서 공짜로 받아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본인이 잘 주지도 않고요. 김용이나 예. 특히 정진상 같은 경우는 뭐 30년 가까이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줍어하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 돈 나누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극명한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표의 최측근의 구속 또 당사 압수수색 이후의 상황을 여쭤볼 텐데 지금 내부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어쨌든 뭐 그 이재명 대표나 네. 또는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저런 건의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국민들 뵙기에는 송구스럽죠.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정말 그 공당의 더구나 집권 여당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분으로서는 매우 그 함량미단입니다. 뭐냐면 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수사기관입니까? 단정을 내리고 재판사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혐의를 받아서 지금 수사 중에 진행 중인 사건인데 마치 이재명 대표 또는 주변 인물이 돈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돈이 흘러갔을 것이다 라고 거의 뭐 기성사실화하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매우 경솔한 발언이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평소에는 안 그런 분을 하는데 비대위원장 완장을 차니까 그냥 마구잡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경고합니다. 그 제가 보면 지금 이런 판이면요 여야가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 감정 섞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서로 정치적으로 이걸 뭐 공방으로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뭐 이게 그 완성하려고 서로 그 용어를 험악하게 쓰면 안 되고 방금 그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당은 이럴 때일수록 그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 언어를 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인데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지켜보자. 검찰 수사가 밝힐 것 아니냐. 네.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때 당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지켜보자. 당신네들도 공개 이걸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가지 말고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좋고 네. 정성호 의원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받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뭐 돈에 대해서 뭐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대선 끝나자마자 주식 방위산업 주식을 샀잖아요. 네. 사갖고 뭐 몇 억
사서 팔았지만은 그러고 또 두산중공업에 주를 뭐 3천 주나 또 그 두산중공업 편입해가지고 또 샀다 그랬잖아요. 그건 물증이 있잖아요. 주식 산 거하고 주 산 거. 네. 그래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대선 끝나자마자 무슨 주식에 그렇게 투자를 그렇게 대대게 합니까?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 까먹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그 의원이 측근이 뭐 대표를 변호하는 건 좋은데 나 국민들이 좀 납득이 가는 말로 해야지 저렇게 감정에 정서에 호소해서 뭐 우리 대표가 어렵게 살아서 뭐 돈에 욕심이 없다. 본인이 돈에 욕심이 없는 거하고 대장동 돈들이 흘러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좀 이성을 찾아서 좀 해야 될 말이 국민들이 공감을 갈 수 있는 말을 좀 해야 하고 네. 여당도 이때는 이때다 해서 자꾸 야당을 몰아가서 가지 말고 이때는 여야가 좀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서 일단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었고 관계자들을 구속시키고 조사를 하니까 네. 검찰 수사가 좀 빨리 끝나도록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네. 여야는 좀 정쟁은 좀 물러가자. 이렇게 풀어나가야 뭐가 출구가 보이지. 저건 자꾸 출구를 틀어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네. 지금의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겠다 이런 욕심이라도 있나 싶습니다. 거의 그냥 권력 쥐고 있는 그거에만 만족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있지. 네. 국정을 잘 끌고 가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겠다 이런 저 욕심이나 포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마구잡이 아니 지금 뭐 국민의힘 국회가 국민의힘 의석으로 더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과반 이상이 야당으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아니 도대체 야당의 협조를 포기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의 출구는요. 여야가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고 검찰이 사실에 의해서 수사를 빨리 하고 그리고 여야는 정말로 민생이나 국회에 전념하는 거고 그래야지 저걸 여야가 이때다 해서 서로 싸움질하면 이 출구가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이 뭐지 이런 한 장 안 가져갔다니까 뭐 요즘 이런 자리가 없긴 하지만은 네. 그러나 본인에게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석고대죄가 아니라 그만두겠죠. 그 여지를 둬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안 받았다는데 석고대죄하라 하면 본인이 석고대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너무 이걸 출구를 틀어막고 몰아가지 말고 출구를 좀 출구를 열어놓고 한 발 물러서고 국회는 그야말로 지금 오늘 저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회의를 80분이나 생중계하듯이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절박한데 여기에 좀 국회의원들이 좀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앞서 이상민 의원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향해서 경고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있으면 또 후속 보도가 예. 궁금합니다. 뭐 맞짱 토론을 좀 시켜주시죠. 네, 정진석 위원장님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이 현안까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 국정감사 자리에서 불거진 뭐 심야 술자리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지금 보면 조금 더 번지고 있어요. 국감장 어떤 글쎄요, 해프닝 뭐 이렇게 소란 논란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사과를 좀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이 현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건은 지금 드러난 걸로 봐서 그 뭐 서로가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은 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선 김의겸 의원이 주장에 두 가지의 분명한 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술집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 적어도 대통령 법무부 장관 큰 로펌의 변호사가 30명이 가서 술을 먹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누울 정도면 술집 이름이 나와야지. 술집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저 정도 판을 벌리면 적어도 폭로를 하려면 그 술집의 사진 정도를 공개해야 됩니다. 사진을 딱 까고 이거다. 이 집이다. 하고 술자리에 사진을 못 내면 그 술집 사진이라도 물증을 제시를 해야죠. 그래야지 저거는 누가 들어봐도 저거는 가짜 뉴스지. 가짜 뉴스인데 네. 나 뭐 저걸 갖고 저는 당이 저걸 갖고 민주당이
가라맡아 갖고 나갈 건 아니고 네. 나는 그 한동훈 그 장관이 저 정도 되면 뭐 그 민주당이 당이 사과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요. 김의겸 위원이 지금 한두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란 말은 맞는데 네. 그러나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뭐 걸핏하면 나는 국무위원이다 뭐 국무위원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국무위원이 뭐 내가 장관직을 걸 테니까 당신도 걸어라 뭐 이렇게까지 나갈 건 아니고 네. 한동훈 장관도 저 김의겸 의원님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갈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면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히 대응이 되는 건데 네. 저걸 뭐 뒷골목에 꼬마들 싸움하듯이 뭐 네가 올려 내가 올려 저렇게 끌고 갈 건 아니고 어쨌든 진실은 김의겸 의원이 특정을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술집 이름도 못 대는 거고 술집 위치도 못 대는 거고 그리고 술집 사진도 공개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 뉴스로 봐야죠. 저는 예. 대통령이 지난 7월은 올해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럼 대통령 된 이후에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한밤중에 새벽까지 법무장관하고 같이 뭐 어느 특정 뭐 로펌 뭐 30여 명 네. 변호사들하고 술판을 벌이고 노래 부르고 그랬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네. 그건 당장 대통령에서 퇴출해야죠. 예. 그럴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그런 정도의 사안을 만약에 폭로를 하고 네.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뒤에 감당할 만한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붙였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사진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네. 확실한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를 붙여서 이 정도 사안이고 대통령은 당신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온 건 뭐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하고 그냥 문제 제기하고 뭐 제보 받았다고 하고 녹음 테이프 틀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는 건 진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의 기준의 함량입니다. 그건 저희 당 소속이지만 매우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저거를 진상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근거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라면 모르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망신입니다.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 제기한 부분이 있다면 네. 빨리 그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니면 근거 자료를 내놓던지 확실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덧붙인다면 네. 김의겸 의원이 저 주장이 왜 엉터리냐 그러면 아니,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술 먹었으면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야지. 아니,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야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하고 변호사 30명하고 술 먹었으면 저게 사실이면요 정권이 날아갈 일입니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을 공격해야지. 그 같이 따라간 법무부 장관을 왜 이야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저 뉴스는 네. 저는 저걸 보고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네. 저렇게 무슨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퍼붓는 그런 자리가 국회 또는 국감장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그냥 마구잡이로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의혹의 어떤 엄중함을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두 분의 말씀으로 가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